해커스 공무원에서 간호직을 강의하고 있는 최성희입니다. 자, 이제 지방직,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의 해설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서 저는 총평하면서 보였던 이 문제의 추세를 지금 다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이것도 이제 16회 모의고사에 다 나왔던 문제고,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아 이거 이렇게 해서 나올 거야. 거꾸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었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학습 내용이 조직의 일반적인 원리로 옳은 것은 지난해에, 지난날, 과거를 들여봤었을 때에 한번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 되는 거고,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의 정답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자, 1번의 해설, 발달교재 331페이지 그대로 나와져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그죠? 선지. 구체적인 것부터 해서 추상적인 것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거꾸로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O에서 가족발달 주기, 첫 자녀 독립부터 막내 자녀 독립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발달 단계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는 3세대, 그러니까는 3세대야. 우리가 2세대, 핵가족만 봤었을 때에 우리 듀발을 많이 썼잖아요. 그 이상을 봤었을 때에는 가족생활 주기를 우리가 적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보조단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자녀 독립부터 막내, 근데 이 첫 자녀 독립부터 독립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여자 남자가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성기가 될 수도 없고, 지금 해책이라고 나와져 있는 것도 없어요. 은퇴가 나오거나 뭘 하거나 아이들이 다 떠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2번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확대 알려기는 첫 자녀부터 마지막 가족 계획이 끝났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녀가 독립하고 막내 자녀 독립까지의 시기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다 나가고 나면 5명이 있었던, 4명이 있었던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축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축소기라고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발달교재 498페이지 보조단에 얘기 있으면 핵가족의 생활주기에서 3세대 이상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쭉쭉쭉쭉 나와져 있었죠. 자, 4단계 가족의 축소기, 자녀의 결혼, 가족의 축소 완료기, 뭐 배우자의 사망 이런 것들도 들어간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가족 사정 도구이고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왔고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풀었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자, 외부 환경이 여기 외부 환경으로 못 낸다라고 했죠. 제가 생태도라고 나와도 똑같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갖다가 똑같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 외부 체계도랑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 가족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외부 체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생태도 2번이 되는 겁니다. 뭐 기출문제에서도 뭐 비슷하게 똑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달교재에서는 512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외부 외부 체계도, 생태도,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 체계와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를 그려봄으로써 우리가 가족과 외부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가족 사정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로이의 적응 이론의 자극의 유형은, 자, 로이의 적응을 잘 해야 돼. 신념, 태도, 성격, 과거, 경험,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었어요. 그쵸? 자, 핵심 키워드가 되면서 인간의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대부분의 측정이 어렵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의 그 생각, 지식, 이런 가치,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합니까? 네, 그러지 않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점, 연관, 자녀, 자극의 3가지의 자극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초점의 자극 뭐가 있다? 시험이다. 관련 자극 뭐가 있냐? 소화불량이야. 그러면서 자녀 자극 뭐가 있냐? 여기에서 신념 태도가 변화했어 라고 하는 내용 등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거기서 나와져 있는 자녀 자극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모성 사망비의 분모로 옳은 것은, 이거 틀렸다고 하면 큰일 나지. 황색에서도 똑같이 나왔고, 내가 보건직에서도 똑같이 보고 가라 라고 했었어요. 거기 문제 완벽하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출생아 수가 되는 거죠. 출생아 수. 이 출생아 수, 모성 사망비, 영아 사망률,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보건지에서 기출되어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기출문제 풀이했었을 때 황색 그 문제집에 다 넣어줬어요. 거기에서도 적중 똑같고, 이번에 보건직 모의고사 보고 가라고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바이탈 교재 285페이지에 저게 나와져 있게 되는 거죠. 공식을 넣으려다가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앞전에서도 시험 문제 이렇게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나왔잖아. 그래서 제5차 건강증진 종합계획의 건강생활 실천 분야의 분과로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6개 중에서 아닌 거 찾아야 되는데 건강생활 실천이 하나가 나오게 된 거고, 아닌 거 찾으라고 하니까 영양절주, 구강건강, 내가 여기서 함정은 뭐라고 그랬어? 구강건강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말하는 비만, 이거는 만병의 원인이다. 그러면서 비간염성 질환 예방관리의 대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기 나와져 있네.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정답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다음 해당하는 자료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수업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 나에게서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이 문제는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나왔잖아요. 작년부터 강조를 했었고, 정확하게 이 문제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약집이라던가 이랬을 때 끈을 놓지 않았었고, 산업 파트에서 이제 이거 나와줘야 된다. 언젠간 나오겠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 MSDS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자료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 뭐라고 그랬어? 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 다 박스로 내가 만들어 줬고, 이게 화학물질의 족보다. 족보라기보다는 호적이다. 라고 했죠. 그게 물질안전 보건자료다. 라고 했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노출 이런 건 아예 없었고, 산업재해 평가 자료 아예 없었고요. 물질안전 보건 자료라고 찍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자가반경 측정 자료 하게 되면 화학물질 검사하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거 찍으셨던 선생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심증을 알아갖고 아마 영상 보시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없어요. 자가반경 측정 결과지에 대한 것들은 없어. 근데 이거 틀리면 좀 이상하다. 근데 아마 공부를 조금 덜 하셨거나, 아마 해커스에서 간호직을 듣지 않았던 수강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랑 1번하고 4번을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4번을 고민을 했다라는 거는요, 공부 진짜 많이 하신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거든요. 공부를 너무 깊이 하셔가지고 이거를 고민을 했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 귀에 들어온 건 없네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우리가 바이탈 교재 611페이지에 나와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보면서 저를 많이 생각을 하셨겠죠. 동일한 유해 흰자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하여, 내가 뭐라 그랬지? 저 노란색에 들어갈 거다라고 했죠. 반드시 저 노란색으로 핵심 키워드를 줘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나왔다가는 여러분들 편지 쓰고 막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특검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다 이 소리지. 그러면 임시 건강진단 하면 돼요. 일반도 안 돼. 배치도 안 돼. 특검도 안 돼. 임시 건강진단 이 핵심 키워드만 보고 찍어라 라고 했었어요. 계속 강조를 했었지. 그래서 우리 바이탈 교재 577페이지 동일부서 근로자, 동일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된다라고 나와져 있죠. 좀 더 거기도 나와져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노동부에서 명령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고요. 9번 갑니다. 자, 9번은 다음 이 재정 목적을 갖는 거. 서울직 갈 때 제가 이거 드렸죠. 밴드에다가 다 업로드를 해서 줬는데 문제는 쉬웠습니다.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보건의료 기본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역보건법은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알게 되는 거고 공공의료법하고는 우리랑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거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아예 틀리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인물로 제공했던 이 법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1조 목적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은 지역보건의료 법령상 내가 이번 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이번 연도 시행이 되는 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믿고 끝까지 가면 돼. 귀담아 들었었어야지.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뭐라고 말했어 내가? 다 못 맞춰. 혹시라도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들어가야 될 내용 10대까지가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암기해? 우리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 있었던 사례를 얘기하면서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병상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랬지? 근데 나도 놀라워요. 네, 저도 가르치는 입장으로 놀라워. 나의 이제 주변에 있는 상황과 우리가 지금 이게 왜 중요하다고 내가 왜 말했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병상은 뭐야?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에요. 그거는 시군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도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고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병원을 막 차리고 싶어도 시도에서 허가를 안 내줘. 그러다 보니까 병원 다 세팅하고 지어놓으면 뭐해? 허가가 안 나가지고 아예 오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사건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여러분들아 우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자 그냥 이랬던 거. 그래서 아마 이거 보고 소름 돋아서 맞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병상이니까는 병원이니까 시도가 이렇게 관여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건 4년이잖아. 틀렸잖아. 그리고 이번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이 왜 나와?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는 보건복지 심의를 왜 받아? 거꾸로 됐잖아. 그쵸? 거꾸로 돼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최고봉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사인을 받고 이래야 되나? 눈치 봐야 되나?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4번으로 이제 많이 찍고 놀랍다라는 솔직히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사건의 주변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러한 것 등을 많이 매스컴에서 접하면서 출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그 수많은 법령 중에 딱 하나를 찍어드린 거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나고 가서 이거 꼭 알아야 될 거 그러면서 4년마다 한다 이런 거 내용을 쭉쭉 봤죠. 그리고 나서 이 세부 내용이 들어가는데 엄청 많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다 외워? 다 못 외워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요약 강의나 무슨 이론 강의나 했었을 때 이거 하나만 보고 가자 라고 했던 게 나오게 된 거죠.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11번은 내가 뭐라 해서 또 이거 대세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대세이론이고요. 이거 나오게 되면 자기효능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지 이론이 아니어도 우리가 범위론적 모형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 모형에서도 이거 우리 셀프 에피컨시 자기효능감이 출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사회인지 이론이 대세다 보니까 이거를 등장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만약에 대세이론이니까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답은 자기효능감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되는 겁니다. I can do it. 나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나의 효능감이야.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합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부 요인이 수행의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인 설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때 설명을 굉장히 노래, 에어로빅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산출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회인지 이론 노란색 하나만 보고 정답은 4번으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나와져 있는 말달교재 317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져 있고 자, 이 문제 완벽하게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 문제 보고 조금 소름이 돋아가지고 제가 이제 적중했던 문제다라는 거는 우리가 바로 해설 강의에다가 못 넣어요.
마침 또 컴퓨터가 또 고장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직강에 오셨던 선생님들이 증인이십니다. 내가 이거 한번 내봤어 라고 했죠. 왜냐? 앞전에 직접법이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런 유형 내봤어 라고 하면서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뭔가 적중을 했다 그런 문제는요, 이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뭐 갖다가 노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해커스는 굉장히 정직한 학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심의를 받고 하는 건데, 뭐 여기 안 올려도요, 아마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시고, 그 페이퍼를 보고 공부하셨고,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하나라도 더 얘기해주고, 뭔가 주워서 얘기해주려면은요, 나와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심층면담 나왔잖아요. 아, 이거 나올 것 같아. 우리가 포커스 면담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문화 같은 경우를 예시를 했었었는데, 자, 보건간호사가 부녀회장 심층 면담한대요. 그건 뭐가 되겠어요? 질적, 양적 자료 그대로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이거 똑같이, 이게 여기 선지가 조금 다르지만은, 이게 똑같이 이 문제가 출제가 그대로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내가 간호사가 발품 팔아서 하네? 그러면 1차 자료지. 직접적이야. 근데 심층 면담을 하는 거야? 우리가 설문지 돌리는 겁니까? 아니죠. 인터뷰에서 그 내용 다 필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질적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2번.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네,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셨을 것 같고,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우리 말달교재의 자료 수집에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 다음의 근거에는 수학 분석 시 보건소 간호사가 세워야 될 전략은, 네, 뭐, 많이 얘기했었죠? 네, 신종감염병. 갑자기 고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거 외부에서 티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떡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식 수준과 기술의 역량이 높다라는 건 나한테 강점이에요. 그쵸? 강점. 그런데,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있네? 어떻게? 신종감염병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술의 역량이 높으면 뭐해? 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S, T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정답은 4번으로 찾으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144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져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대로 책이 있는 줄 알고. 자, 여기서 ST가 되는, 네, ST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가족간호에서요. 생애 변화 질문지예요. 자, 이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대학원에서 겪었던 내용 등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많이 쓰고 있더라. 그 생애 주기에 자기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내용 등을 써라. 그거는 1번이 배우자의 사망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전에 시험 문제에서요. 사정 방법에서 우리 생활 사건 뭐 연대기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공부를 했었지만 한 번도 시험에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서 다 흘려버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1번, 2번, 3번, 4번에 찾았을 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건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한다라는 거는 이제 연대기가 되니까 이거는 틀렸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최근 1년 동안 가족이 경험한 사건은 생이 사건 단위로 합산해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에서 박스로 쭉쭉쭉쭉 그게 나와져 있는 내용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우리가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의 마이탈 5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와져 있으면서 쌓인 스트레스는 정신장애와 신체장애의 원인이 되고 맨 밑에 그 질병에 따라서 뭔가의 사건에 따라서 뭐가 유추되는 것들이 순서대로 쭉 나와져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우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이것도 기출문제의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태학적인 모형에 따른 거는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거 틀리셨으면 안 됐어요. 수준별 중재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인 수준의 금연 멘토링을 실시한다. 멘토링 하는데 혼자 하나? 아니잖아. 누가 같이 해줘야지. 나를 끌고 가줘야지. 그러니까는 개인 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틀리게 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네,
379에서 380페이지에 연거퍼서 금연 멘토리 시행은 대인간, 개인 간의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이 표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대인간 수준 그러면서 멘토 활용한다. 대인간 수준 나와져 있지. 혼자 못해요. 혼자 하는 것들은 여기 뭐 조기검진, 예방접종, 건강검진 열심히 가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 우리가 쉽게 1번으로 찾을 수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강형평성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지표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나왔어요. 건강형평성, 건강불평등은 여러분들 세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걸 알려줬어. 근데 건강형평성은 모든 지표가 나오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찍어. 내가 그랬어요. 지역이 암 발생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암 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건강 수명이 있고요. 직업 유형별 10년간 유병률이 있고요. 교육 수준 다 이거 함정으로 만든 거잖아요. 유산소 운동 실천율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이걸 봤었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네, 헬스플랜 2030의 내용입니다. 그 건강형평성 총괄목표 거기에서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이탈 교재 126, 129 거기에 보게 되면 건강형평성에 대한 것은 정의를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글밥이 조금 있는 거예요.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반영되고 수행되었는지 반영한 지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한다. 그래서 헬스플랜 2030 지표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뭐가 되겠어? 여기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내용이 헬스플랜 2030에 대한 지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모두 다 맞다. 네, 4번. 그걸 기억하고 풀으셨던 분들한테는 5점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자, 17번 갑니다. 인구 분야에서 나왔어요. 네,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조사 시점에 해당되는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조사 시점에 해당 지역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자, 쉬웠습니다, 이 문제. 네, 주소를 둔 사람, 실제로 네, 존재하는 사람,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지.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찾기로는 현재 인구 찾으셨죠? 네, 현재 인구.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달 교재 267페이지에 현재 인구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어. 이거 보자. 현재 인구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구이다 라고 하니까 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구 하다 보니 정답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가를 가보자. 상주 인구가 정답이 되는데 조사 시점에 해당 지역의 주소를 둔 사람, 조사 시점에 해당 주소를 둔 인구 집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주 인구, 어이없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차라리 인구 구조 유형을 출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갑니다.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숙주의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거. 숙주의 감수성이 높다라는 건 내가 감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프겠다라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숙주의 감수성을 감소시킨다라는 거는 내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건 뭐가 되겠어? 개인위생을 열심히 했다던가, 면역력을 키우겠다던가, 예방접종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의 방법이 되는 거죠.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숙주인 사람이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내가 뭔가의 감염성에 노출이 되었을 때, 코로나에 노출이 되었을 때에 그거에 대한 양성을 판정을 받는 것을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감소시키게 되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검역이나 위생이나 격리기간 연장 같은 경우는 다 모두 전파 차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파 차단.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말탈 교재 23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쭉쭉쭉쭉 전파 차단부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숙주의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거, 우리가 면역력 증강, 예방 접종, 환자 조기 발견 및 우리가 조기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숙주의 감수성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별표 2개짜리 검사 도구에 민감도가 일정하고 특이도가 낮아질 때에 증가하는 것은. 자,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타당도에 대해서 잘 찍었어. 민감도와 타당도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했네. 아이고, 그 뒤에까지 더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참,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쓰셨는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위양성률, 위음성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양성률을 위양성률, 양성률. 여기는 위음성률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해설집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봐봐. 민감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정해놨어. 예. 그게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특이도가 나가진데 질병이 없는 사람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오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질병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진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특이도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돼요? 질병이 없는 사람이 있다. 있으면 뭘 왜? 포지티브가 나왔네? 없다라고 해서 검사했는데 있는 걸로 나왔어. 근데 양성인 거죠. 그러니까 양성은 다 땡땡 3, 4번은 음성이니까 틀리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앞에서 양성이다. 양성인 환자를 양성이다라고 했었으면은 가짜가 붙으면 안 되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거는 내가 여기서 환자가 질병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오게 되는 가양성률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건직 문제예요. 좀 아쉽습니다. 이것까지 줘버릴 걸. 네, 보건직에서는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 딱 끝나고 나니까 이 문제까지 줘버릴 걸 아쉽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타당도의 바이탈 교재에서는 212페이지에 특이도하고 민감도의 정의나 이런 것들만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 양성률, 양성 환자가 양성 파정 받을 때, 가음성률 환자가 음성 파정 받았을 때, 진음성률 비환자가 음성 파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가양성률은 비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야. 비환자가 뭐야? 아닌 사람이 제가 지금 현재 말했던 특이도가 아닌 사람이 양성을 받았대. 그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특이도가 낮아지면 가양성률이 높아지고 진음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여기서 찾기는 2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약간 조금만 생각했었으면 맞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20번 갑니다. 마지막이죠? 쉽습니다. 이거는 코호트 나왔습니다. 자, 흡연의 폐암 발생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대상자 100만 명. 자, 여기서부터 대량의 연구 대상이 들어갔다. 네. 그리고 2020년까지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 공에서. 그러니까 20년 추적 관찰을 했고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코호트 연구밖에 없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바이탈 교재 203페이지 흡연과 폐암 연구 기간 20년이고 많은 대상자 수 100만 명이 선정된 것의 특징은 코호트 연구이다. 그래서 203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이렇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영사에서 쉬어버리게 되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역사회나 간호관리학에서는 100점 비명소리가 많이 들리긴 하지만 즐거워서 비명소리, 지역사에서는 너무 슬퍼서 비명소리. 그러나 이론부터 차근차근 잘 들어왔고 귀담아 잘 들었고 했었으면 이것 등이 조금 90점, 95점을 맞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제가 아쉬웠던 거는 보건직에 저거를 19번 문제를 줘버릴 걸. 네,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게 보건직 스타일대로 내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간호로 지금 현재 시중에 바뀌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보건직스러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지만 특이도와 민감도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가셨었으면 2번을 찾았었을 때 조금만 생각을 했었으면 2번의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그 문제 찍으셨을 것 같아요. 네, 찍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앞으로 전공에 대한 난이도가 레벨업 되기 때문에 항상 네, 국영사는 기본 베이스로 가셔야 되는 거고 이제는 여기에서 네, 판가름이 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저와 함께 이제 이 자리 해커스에서 간호직에서 계속 어렵게 공부를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문제의 유형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같이 함께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모두 다 채널은 어디에 고정? 해커스 공무원 간호직에 고정을 해두시고 다음 2023년에 준비하셨을 때에 저와 함께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 전국에서 준비하셨던 간호사 선생님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1년에 나의 자리가 없어도 그거는 네, 실패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웨이팅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대기발령이다. 대기발령 때 우리 공부하고 자기개발해요.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로 다시 또 오뚜기 같이 공부를 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먼저 가시는 분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셔야 되겠죠. 먼저 가시는 분들에게는 축하의 박수,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아니고 나는 다시 또 이제 대기발령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시 또 으쌰으쌰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고 이제 상담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1챕터부터 마지막까지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네, 해커스 공무원 간호직 총평과 해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